네,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 등 8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중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반클리포인 아펠사의 목걸이가 나왔다고 하죠. 이 목걸이의 가액은 무려 6,200만 원에 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을 갔을 때 김건희가 이 목걸이를 착용하면서 이 고가의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의 목걸이가 이번에 발견된 거죠. 네, 왜 하필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된 걸까요? 그간 이 목걸이에 대한 김건희의 말이 너무나 자주 바뀌어서 좀 애매한데요. 아마 이런 거짓말과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막 작전이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좀 맹점이 항상 있죠. 김건희의 과거 주장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특검팀이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치우겠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을 했던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그리고 1,500만 원 상당의 까르티에 팔찌, 2,600만 원이 넘는 티파니 브로치를 두고 미신고 재산 의혹이 불거지자 김건희는 2022년 8월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장신구 석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를 했다. 즉 지인에게 빌렸다라는 주장, 목걸이는 김진우 씨 장모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져다 두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김건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지인에게 빌린 장신구가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목걸이가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로 증거 인멸 시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즉, 진품은 꽁꽁 숨겨두고 모조품을 장모 집에 가져다 두어서 특검팀의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건희와 그 일가에 경고를 합니다만 국민 앞에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본인의 삶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싶습니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들통나자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면서 그것이 죄라면 죄라고 주장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인 것으로 드러나자 학위가 취소됐고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로 표기한 논문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면서 두둔했던 김건희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닌 천공스승과 건진법사, 미륵보살 명태균, 점집을 운영한 노성원을 곁에 두었고 본인 스스로 도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의 이름과 호칭, 외모, 직업에 등의 세간의 풍문이 파다하지만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스스로 믿어버리게 되는 리플리 증후군도 매우 중증인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한 김건희, 그 민낯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반클리포인 아펠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해명했던 김건희는 물론이고 그 실무를 맡았던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수사선상에 올려서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저희나 또 정황이 발견된다면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서 무겁게 그 죄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제 이준숙 위원장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휴가 유감입니다. 제가 최고위에서 사의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 길게 가라라고 발언했던 내용을 정성스럽게 캡처를 해서 함께 올려두었던데 뭐 해보자는 거죠. 이준숙 위원장은 아직까지 자신이 왜 국민적 질타를 받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SNS 글에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에 반려된 것은 난생 처음이다라면서 자신은 휴가를 신청했을 뿐이지 휴가 간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했던데
제가 같은 회사에서 휴가 신청을 15년간 해본 입장에서 그런 넋 빠진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일 직장인이 이랬다면 징계나 잘렸겠죠. 폭우란 재난 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휴가 계획을 짜고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라는 것도 깜빡했겠죠. 저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녔는데 그 기억을 상기해보면 휴가고 뭐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위원장에게 직무태만에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디서 유감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다라고 한다는 그 대의 명분 때문에 바그다드로 진입했다면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력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태국 쓰나미, 인도네시아 대지진, 중국 스촨 지진 등 이 여진 속에서 목숨 걸고 재해 현장을 취재했던 저는 돌을 던져도 되겠죠. 쉬고 싶으면 쉬어야죠. 그래서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조퇴하겠다라고 한 이진숙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대통령실이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한 휴가 신청은 허가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조퇴한 일은 쏙 빼놓고 굳이 휴가 유감이란 글을 올려서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며 이런 내용으로 정치행위라는 것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그제 MBC 자회사인 IMBC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 관련 백지 신탁 의무 위반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데 소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인정받기 전에는 관련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MBC와 삼성전자 관련 심의 의결을 했더군요. 방통위에 본인 혼자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라고 내용도 써놨던데 이딴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 중요한 안건 심의 의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직보다 정치행위에 관심이 많나 본데 좀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아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논평하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